하나, 둘. 자, 계속해서 우리 유신체제 이야기 250페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50페이지. 교과서 250페이지. 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에 맞선 민주화 운동. 자, 박정희 이야기 계속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헌정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 63년에 이제 대통령이 제3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탄생하죠. 맞죠? 67년에 또 한 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무난하게 당선돼요. 이 당시 6대 대선에서는 대통령 박정희와 내 후보가 누구였냐면 윤보선이었었어요. 윤보선. 알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후보였던 윤보선은 이때 낙선합니다. 알겠습니까? 또다시 한번 재임에 성공한 거죠. 맞죠? 다시 한번 성공했고, 이제 문제가 이제, 얘들아, 우리가 이승만 독재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아까도 봤다시피 헌법을 자기 위주로 바꾸잖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내가 대통령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선거 71년 선거잖아. 맞지? 71년 선거. 71년 선거에 박정희는 못 나오죠. 맞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3공화국 헌법에는 4년에 대통령 임기 4년이고 그 다음에 중임이잖아. 중임. 2번밖에 못해요. 2회로 제한하고 있었다고. 2번밖에 안 되니까. 근데 71년에는 한 번, 2번 했으니 이때는 이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는. 근데 그렇죠. 바꾸고 싶죠. 헌법을 다시 한번. 그게 바로 삼선기원입니다. 이게 1969년에 있었던 삼선개헌. 그 유명한 우리가 주전자 뚜껑 개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69년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걸 그때 삼선개헌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67년, 이게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이 당시는 이제 원래는 2년의 텀이 있었잖아. 맞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이제 제1공화국 시절에는 2년의 텀이 있었어요. 근데 63년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같이 시작됩니다. 임기도 남았는데 막 없애버리고 그냥 실시한 겁니다. 63년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67년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제 공화당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 이제 개헌을 69년에 시도하게 되죠. 이해입니까? 그래서 이때 바꿨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삼선금지법. 대통령의 삼선 금지를 갖다가 가능하게 한 거죠. 삼선을 가능으로 바꾼 거죠. 그냥 복잡하게 적지 말고 삼선을 가능하게 바꾼 게 바로 이 삼선개헌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또 한 번 할 수 있게 이제 개헌한 게 이제 69년에 삼선개헌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유신체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보게 72년이에요. 72년에 땡땡헌법이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딴 거 답은 나왔죠. 유신헌법인데요. 자, 유신헌법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얘들아, 일단 유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원래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혁명이나 개혁은 보통 이제 시민들이 아니면 또 밑에 백성들이 요구하여 뭔가 바꾸는 걸 갖다가 혁명이라고 본다면, 유신은 그냥 지배층 스스로 먼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 그건 지배층 사무라이의
지배층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그 개혁 운동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유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이 또다시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를 중심으로 바꿨던 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말은 혁명이란 말은 쓸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 유신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72년에 등장하는데 이 배경은 첫 번째, 이 시민들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많이 상실합니다.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많이 상실하게 돼요. 책을 안 가져가지고 펴놓고 갑시다. 일단은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 뭐 이거죠, 뭐. 방금 봤던 이거 삼선개헌. 삼선개헌, 요거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삼선개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맞죠? 다, 대통령 한번 더 해보려고. 원래 중임이었던 이걸 갖다가, 이게, 바꿔놨으니까. 맞죠? 그래서 삼선개헌을 갖다가 바꾼 거였고, 이 독재에 대한 어떤, 우리 이거 4.4.5입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이승만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지지율은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시작. 대표적인 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전태일 분신 사건. 내가 이거를 수업 중에 많이 얘기지 못했지만 우리가 70년대에 우리가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는 정말 우리가 이제 끔찍할 정도입니다. 아유, 진짜 전태일이 일했던 그 평화시장, 이건 옛날부터 봉제 공장이 많이 있던 곳이거든. 거기 이제 여공들이 막 20살도 안 된 여자 노동자들입니다. 여공들이 모여가지고 그 토끼장 같은 데서 막 시다라 그럽니다. 시다. 그런 일을 하면서 폐병 걸려요. 근데 그 좁은 데서 일하게 되면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이었죠. 뭐 영웅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같이 동감해주면 그게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뭐 이 사람도 사실 뭐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노동자들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분노했던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학생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 대학을 간다는 거는 정말 뭐 유복한 가정이 아니면 힘들고였고 간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가난한 집에서는 언니나 오빠들이 전부 다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동생들 공부시키고 이런 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골에서 올라왔던 어떤 노동자들이라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정작 언니나 누나나 이런 형제들이 여기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 자기는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걸 있었지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분노했죠.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은 전태일 분신 사건이 되게 충격을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우리 노동이 너무나 열악했다는 거,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이 7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계속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남북관계가 남북관계 제일 중요해요. 남북관계. 요 유신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의 악화. 일단은 악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그 121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뭐 김신조 사건이에요. 김신조 사건. 쌤이 뭐 수업 때 보여줬다시피 이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의 어떤 그 청와대를 급습한 사건 직전에 붙잡혔죠. 그 때문에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짙었습니다. 68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8년에 또 푸에블로 사건, 미국의 정보함이었는데 이게 북한에 납포됐던 사건입니다. 푸에블로 사건, 그 다음에 뭐 울진 삼적 무장공비 사건 등등등. 어쨌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이해됩니까? 어쨌든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 반전이 일어나게 됐던 게 이 유신헌법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국제관계의 변화예요. 국제정세를 할게요.
정세의 변화. 이게 뭐냐면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아이 잠깐만 분필 좀 짧아졌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독트린이라는 말은 우리 지난 그 중간고사 공부할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선언 뭐 이렇게 방침 뭐 이런 독일어입니다. 사실 독일어인데 우리가 트루만 독트린을 얘기했을 때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냉전 체제의 시작은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속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미국과 소련의 경쟁 체제가 바로 돌입하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 트루만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 닉슨 독트린은 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막 대결하면서 이제 스스로 한계를 느낀 거지. 이러다가 정말 두 나라 전부 다 위험하겠다. 이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냉전 체제의 완화를 선언한 거예요. 완화. 미국, 소련과 대화하겠다는 거죠. 뭐 이게 국제 정세 갑자기 바뀐 겁니다. 우리 북한하고의 어떤 대결적인 이런 모습도 사실은 냉전 체제 위에서 봐야 됩니다. 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이해입니까? 자, 체제 경쟁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닉슨 독트린 69년에 있었거든요. 1969년에 있었고 이 바람에 이 남북 관계가 대결적인 이런 모습들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2년에 자 이제 요거 갑시다. 72년에 자 국내 정세의 흐름, 국내 정세는 자 남북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게 북한하고 진짜 뭐 친해져가 그런 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바뀌니까 소련도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대화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과 대화하는 분위기인데 남북한이 대결할 수는 없잖아. 맞죠? 서로 남북한이 대화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상황. 그래서 이루어진 게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막 서로 대결적인 어떤 그 단계에 있다가 갑자기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 이 통일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시작했던 거야. 갑자기 대결하다가 이게 뜬금없이 이게 국민들로서는 되게 황당하죠. 북한을 갖다가 막 없애야 되니 적화 통일해야 된다니 이러다가 갑자기 뭐 북한과 통일하니 마니 이런 어떤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니까 되게 막 황당한 겁니다. 막 이산가족 찾기 운동 막 하고요. 그때 갑자기 막 이게 북한과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게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거야. 이제 내가 수업 때 얘기했지만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북한이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 체계가 북한과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좀 개선돼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입니까? 그래서 박정희 1인 체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이걸 갖다 10월 유신이라고 합니다. 10월 유신.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국내에서는 10월 유신헌법이라고 하여 새로운 헌법을 갖다가 갑자기 공표하죠. 이게 박정희 혼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것도 국민투표 해야 했는데 일단은 이 내놓은 어떤 헌법의 개정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대통령 원래는 직선제잖아. 맞지? 직선제였잖아. 이걸 갖다 다시 뭘로 바꾸는 거야? 간선제로 바꿔요. 간선제. 이 뭐 국민의 투표권을 갑자기 제한하는 거. 간선제. 이해됩니까? 옛날에 이거 원래 이렇게 했잖아. 저기 발췌기간 이전에 간선제였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뽑나? 대통령 누가 뽑는 거야? 국민이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라고 이상한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이 나오네요. 국민들 중에서 일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뽑는 거죠. 이게 사실상 자꾸 이승만 해가지고 박정희를 반대한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그 투표에는 당연히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간선제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임기도 많이 바뀝니다. 임기. 두 번째 임기도 원래는 몇 년이었어요? 몇 년? 4년이었잖아. 그 4년을 갖다가 몇 년? 6년으로. 되게 길다. 6년. 게다가 여기에는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중임 제한 없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6년 동안 대통령 할 수 있고요.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뽑아. 이건 사실상 독재 체제죠. 이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박정희는 정말 뭐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적화 통일하는 걸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을까? 그거 아니고 이미 69년에 삼선기원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 71년 선거가 박정희가 이기긴 했지만 이 당시 누구와 대결하냐면 김대중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됩니까? 김대중과의 그 대통령 선거 대결에서 거의 간신히 승리해요. 간신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음 정권은 사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았죠. 이해됩니까?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유신헌법으로. 알겠습니까? 남북 관계를 이용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신헌법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임기가 6년이고 중임 제한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재 체제를 갖다가 만든 거였고 게다가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는 대통령이 심지어 국회의원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임명권. 알겠습니까? 무려 3분의 1이나. 알겠습니까? 3분의 1이나. 이걸 갖다가 유신정오회라 불러요. 이 3분의 1 해당되는 이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3분의 1을 갖다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뭐 국회가 전부 다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지. 그게 상권 분립이 이제 이미 무너진 거죠. 이됩니까? 입법부를 장악한 거죠. 사실상. 이걸 갖다 유정회라 불러요. 유정회라 불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법관 임명권, 법관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인사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관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장악했다 보면 됩니다. 이건 조선 총독이죠. 총독부에 해당되는 총독부, 조선 총독부 총독 박정희와 그 정도급입니다. 이제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 루이 14세 정도 되겠나? 알겠습니까? 이 정도. 게다가 긴급 조치권 이거 잘 알아둡니다. 긴급 조치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인 어떤 그 법률이었습니다. 여튼 이게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유신이라고 부르는 헌법이랍니다. 10월 유신으로 만들어진 박정희의 어떤 독재 체제가 남북 관계를 이용하여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기 중심으로 헌법을 지키겠다는 건데 이게 헌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런 어떤 체제가 바로 우리는 유신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몇 분 남았나요? 네. 한번 끊고 갈게요.